2010년 11월 17일 경기도 남양주시 진첩읍 막 입주가 시작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신축 아파트 단지. 철저한 보안과 최신식 CCTV로 둘러싸인 이곳은 누구도 쉽게 침입할 수 없는 안전한 공간처럼 보였다. 그러나 바로 이곳에서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진다. 출입구를 통과하려면 차량은 차당일을 지나야 했고 도보로 들어와도 출입카드나 비밀번호 없이는 건물 내부로 들어갈 수 없었다. 현관 도어록과 동 출입구에 인증 패널 그리고 곳곳에 CCTV. 아파트는 철통 같은 방어막에 둘러싸여 있었다. 그날 새벽 5시 남편 박 씨는 골프 약속을 위해 집을 나섰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곳의 일상은 평화로워 보였다. 이제 아파트 14층 집 안에는 아내 혼자만 남아있었다. 오전 8시 아내 이 씨는 서울에 사는 지인과 전화를 걸었다. 주식 이야기, 근황, 소소한 일상, 평범하고 사소한 대화였지만 그것이 마지막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통화는 18분 뒤 끝났고 이 씨는 여전히 집 안에 있었다. 그녀는 이미 외출복을 단정히 차려입고 가방까지 챙긴 상태였다. 문 밖으로 나갈 준비를 마쳤던 순간 그 이후의 발걸음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다. 14층 아파트 안에서 그녀의 시간이 멈춰버린 것이다. 밤 11시가 넘어 귀가한 남편은 침실 문을 열고 충격적인 장면과 마주한다. 침대 위에 쓰러져 있는 아내. 얼굴과 목은 반복적으로 찔려 있었고 방 안은 정적 속에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부검 결과 사인은 경동맥 손상, 얼굴과 목을 향해 10차례나 이어진 칼의 흔적, 양손에는 11곳의 방어 흔히 선명했다. 그녀는 끝까지 저항했고 누군가와 필사적으로 싸웠다는 사실을 남겼다. 범행에 쓰인 흉기는 집 부엌에서 가져온 칼. 현장에는 이상한 흔적이 남아있었다. 화장실 슬리퍼 밑창에 묻은 혈흔. 그러나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간 슬리퍼. 범인은 손을 씻고 흔적을 지우고 모든 것을 정리한 뒤 사라졌다. 사건 직후 경찰은 곧장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작은 방 장롱은 뒤져져 있었지만 사라진 물건은 없었고 값비싼 명품 시계는 침대 위에 그대로였다. 금품을 노린 강도라 보기엔 어딘가 어설펐다. 수사팀은 아파트 곳곳에 CCTV를 확인했다. 출입구, 엘리베이터, 1층 계단. 사건 당일 하루 동안 찍힌 188명의 동선을 모두 확인했지만 범인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화면은 침묵을 지켰다. 침입 경로를 두고 온갖 가설이 세워졌다. 빈집 창문으로 들어왔을까? 옥상에서 줄을 타고 내려왔을까? 하지만 창문은 잠겨 있었고 난간의 먼지는 그대로였다. 외벽을 타고 내려온 흔적도 없었다. 모든 가능성이 하나씩 무너졌다. 결국 경찰은 또 다른 가능성에 주목했다. 초인종 기록도 카드 사용 흔적도 없었다. 그렇다면 범인은 문을 두드렸고 피해자는 직접 열어줬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그녀는 누구를 위해 왜 문을 열었던 걸까? 가장 먼저 남편이 의심을 받았다. 그러나 골프장 CCTV, 함께한 지인들의 증언, 이동 경로와 결제 기록까지 모든 것이 알리바이를 증명했다. 그는 사건 발생 이후 단 한 번도 집으로 돌아온 적이 없었다. 과학수사팀은 계단 전체를 혈흔 반응으로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피해자의 손톱에서도 범인의 DNA는 검출되지 않았다. 발견된 지문은 이삿짐센터 직원의 것이었을 뿐이었다. 범인은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수사는 해를 넘겨 이어졌지만 어떤 단서도 드러나지 않았다. 우발로 보기엔 지나치게 치밀했고 계획적이라 하기엔 동기가 없었다. 모든 가능성이 무너진 자리엔 정체불명의 범인만 남아있었다. 2016년 사건은 결국 미제로 종결됐다. 14년이 흐른 지금도 범인의 정체와 침입 방법은 밝혀지지 않았다. 그녀는 누구를 위해 문을 열었고 범인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남양주 아파트 밀실 살인사건. 여전히 한국 사회를 괴롭히는 대표적인 미스터리로 남아있다.